얼마 전 이혼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무슨 기대로 이렇게 시간만 낭비했는지 정말 후회만 남네요.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장거리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지사를 내는데 본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직원 교육이며 여러 가지 해줘야 할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회사가 남편 고향에서도 심지어 시부모님 댁에서도 10분 거리도 되지 않아서 남편은 원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지방 생활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고생을 했지만 워낙 남편이 잘해줬기도 하고 시어머니도 다른 건 몰라도 그때만큼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 한 달에 두세 번 보는 게 전부였지만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거나 제가 내려갈 때면 무조건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호텔을 잡아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시에 저나 남편이나 서로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사이는 아니지만 먼 길 오는 데만 해도 교통비를 써놓고 잠자는 것까지 돈을 내냐며 양가 부모님께서 각자 집에 빈 방을 내어주신 덕분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지요. 아무튼 그런 특이한 상황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서로 데이트를 할 때마다 양가 부모님에게 서로 인사를 드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잘 지냈어요. 시댁은 남편 아래로 남동생이 한 명 있는 아들만 2명 있는 집이었던지라 결혼 전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집에 딸이 있었으면 이런 기분이었겠다며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말이지요. 저한테도 남동생이 있어요. 여타 다른 남동생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제 남동생도 사춘기가 찾아온 게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마냥 틱틱대고 말 믿게 하고 그러기가 일쑤였죠.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편이다 보니 집에서 듬직하거나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남편이 찾아올 때마다 집안에 무거운 거 옮겨가며 청소며 그런 걸 다 해주다 보니 친정어머니도 남편이 듬직하다고 좋아라 하셨고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너희들 나이도 나이고 결혼이나 뭐나 장래를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아니겠냐고 하시면서요. 사실 남편이 지방 근무를 하는 게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없는 마당에 저는 아직 결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이 저한테 잘 대해주셨던 것도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마음에 들어라 하셨던 것도 다 떠나서 저는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장거리 연애로 모자라서 장거리 부부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건지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었거든요. 연애 기간 동안 그래도 각자 빈 방을 내어주신 덕분에다가 남편도 저 만날 때 말고는 딱히 돈 쓸 일도 없었고 저도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주말에는 거의 남편과 보내는 게 전부였다 보니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각자 모아둔 돈이 썩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장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 둘 다 통장에 있는 돈이 꽤나 목돈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청혼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있었다네요. 5년만 지방지사에서 더 열심히 해서 자리 잡아놓으면 임원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본사에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서울로 다시 보내주겠다고요. 남편을 지사에 잡아두려는 속셈인 게 뻔하긴 했지만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서 좋은 조건으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남편 계산에는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남편 혼자 외벌이로 충분히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나 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많이 아쉽고 부모님 곁을 떠나서 5년을 타지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덜컥 겁이 나기는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결혼을 망설이게 만들었던 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당시 장거리 연애를 하듯이 결혼생활 또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말 부부를 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그동안 저희 부모님한테 친아들인 제 남동생보다 훨씬 더 잘했다는 겁니다. 어쩔 때 보면 자기 부모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친정부모님께 정말 진심과 정성으로 다하는 모습에 제가 많이 감동하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사윗감으로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거기에 제가 남편을 보러 내려갔을 때도 시어머니께서도 그동안은 저를 딸이다 생각하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저한테 잘해주셨던 점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께 정이 들어서 그런지 쉽게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네요. 매주마다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본가에 왕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댁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건 미리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제 친정도 노후는 다 준비되셨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남편과 제가 서로 모은 돈이 상당했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편이 비슷하게 형편 안 좋은 저희 부모님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양가 상황이 비슷하다는 게 저에게는 부담이 적어서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예단 예물 없이 간소하게 올리기로 했어요. 서로 부를 사람도 많이 없고 집안끼리 거리도 상당했었거든요. 다행히 시댁에서는 친정부모님이 멀리까지 오실 필요 있냐고 하시며 버스 내절에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일부러 올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냐고 친정 쪽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하나씩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남편과 의견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신혼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행처럼 돌던 말이 있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5년 뒤에 서울 본사로 복직을 할 텐데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에 집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경우에는 어차피 결혼 후에 시부모님 밑에 들어가 살게 되면 집 관련해서 돈 한 푼도 쓰지 않을 텐데 뭐하러 미리 집을 사냐고 하는 말이었어요.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르면 우리는 쓸데없이 이자로 돈만 버리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죠. 남편 말이 무조건 틀린 말도 아니고 제 의견이 무조건 맞는 의견도 아니었죠. 미래를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꼭 서울에 집을 구하고 싶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값이 오를지 말지 미리 알지 못하듯 사람 일도 똑같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인데 회사에선 남편에게 5년 뒤에 좋은 자리를 약속해줬지만 그게 무슨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5년 뒤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적어도 서울에 집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삶의 터전을 옮기려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 또한 보통이 아니었어요. 기어이 남편은 제가 서울에 집을 정 구해야만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한 발자국 양보를 해주듯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내건 조건은 서울에 집을 사는 건 제가 모은 돈으로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아야 하고 대출금 상환 또한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태까지 모은 돈을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서 저희가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대출금을 자기가 모은 돈으로 한 번에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더 받는 만큼 이자 부담도 커지겠지만 이걸로 더는 남편하고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 정도면 서로 반발자국 양보한 게 아닌가 싶어 알겠다 했습니다. 살짝 무리하는 감이 있기는 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서도 제가 여태 하던 관련 직종에 취직을 할 수 있고 시집살이도 안 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모로 저한테는 좋은 조건이었지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부동산도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30년이나 된 복도식 구축 아파트이긴 했지만 정말 좋은 가격의 대출도 없이 아파트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5년 뒤에 둘이 서울로 올라와서 살 집으로 삼기에는 조금 좁지는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말 좋은 가격에 사기도 했고 이 정도 돈이면 집값이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지겠나 싶었어요. 구축이다 보니 재개발 호재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편이 공동명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공동명의하는 게 뭐가 어렵겠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이 집에 남편 돈 들어간 거 한 푼도 없으니 지금 당장 집값이 반을 내놓으면 공동명의를 해주겠다 했어요. 어차피 5년 뒤에 주나 지금 주나 똑같은데 그러기는 또 싫었나 봅니다.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어차피 5년 뒤면 집값은 폭락할 때니 그때 돼서 집값이 반을 주고 공동명의로 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동명의는 집값이 반을 받기만 하면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집이야 미래에 어차피 우리가 살 집이니 당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신의 한 수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무리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저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지방으로 내려와 새 직장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제 분야에서 경력을 계속 쌓아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무리 없이 복직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월급은 당연히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겠다 하던 시어머니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왜 내가 아직도 살림을 해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고 외쳐도 어머님과 저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고 오면 새 직장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네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잘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치고 와서 시부모님 모시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다 계획이 있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라고만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입이 하나 더 늘은 게 못마땅하셨고 제가 남편이 요구했던 공동명의까지 거절을 했다 보니 저한테 쌓인 게 좀 있어 보이셨어요. 결국에는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맨 입으로 시집아 놓고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여자가 결혼할 때 혼수를 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며 어머님 댁에 보일러도 오래되고 가전이며 가구도 다 쓸 만큼 쓴 오래된 것들인데 그런 걸 제가 다 바꿔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 혼수가 아니고 어머님 댁 혼수지 않냐고. 혼수를 하게 되면 5년 뒤에 저희 집 가서 그때 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명의 집이 있으니 혼수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그렇게 말했다간 어머님이 남편은 혼수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실까봐 집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더 있어봤자 언성만 높아지고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이 적당히 중간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은 그래도 우리가 엄마 집에서 살면서 돈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면서 저보고 알아서 시어머니 기분 좀 맞춰달라 하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당신 그딴 말 하는 거 들으려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여기 따라온 거 아니라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자기가 잘 해결해보겠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날 저녁에 저와 어머님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상황을 해결해보겠다고 꺼내는 말이 고작 우리가 어머님 신세를 지고 있으니 월세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묻는 말이네요. 어머님이 저희 식사를 주시는 건 맞지만 무슨 임금님 수라상 같은 걸 차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반찬가게에서 사놓은 마른 반찬에다가 밥 한 공기 더 떠주시는 거 말고 없거든요. 거기에 방이라고 하나 내어주신 것도 어디 동네 고시원보다 조금 큰 골방 하나 내주신 게 전부였고요. 심지어 화장실도 밖에 가야 있는 구조인데 저도 연애하는 동안 지내오면서 익숙해져서 망정이지 처음부터 이 집에서 결혼해서 살자고 했으면 아마 결혼 생각은 엄두도 안 하고 도망갔을 정도였거든요. 아무튼 월세를 드리자는 말은 저도 어느 정도 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지내야 하는데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일이면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하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이 나름 중재를 잘해준 것 같아서 고맙기까지 했는데 방에서 드리자는 월세 금액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주먹이 먼저 나갈 뻔했습니다. 달마다 200을 드리면 딱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면 솔직히 독립해 나가서 시내에 괜찮은 50평대 신축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아도 충분히 살 돈이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 돈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라고 대신 그 돈 드리면 저는 그냥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수발을 들던 효도를 하던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당신 효도하고 싶은 것에 저를 끌어들이마는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너무 저만 고집 부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가서는 남편과 합의하에 제가 시어머니께 월세와 생활비주로 달에 40만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어머님 댁에서 지내며 돈을 많이 절약하는 것도 사실이었고 친정어머니도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남들이 볼 때도 제가 돈을 드리는 그림이 맞지 않겠냐고 어쨌든 먼 타지까지 와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식구들이기도 하고 결혼 전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시며 결혼 초기부터 시가와 제가 척지고 지낼 필요는 없다고 저를 설득해 주셨기 때문이죠. 액수는 많이 줄었지만 막상 제가 50만 원씩 어머님께 드리기 시작했더니
어머님도 더 이상 같은 일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는 커다란 사건 사고 없이 정말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며 살았습니다. 결혼 초반에 생긴 앙금 다 내려놓고 오히려 사이좋게 잘 지냈었어요. 그냥 신혼 초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있을 법한 기싸움이었고 원래도 좋으신 분들이었으니 제가 그동안 오해했었구나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 일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부부간에 고부간에 일어날 법한 아주 사소한 일들 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사놓은 집도 재개발호재에 힘입어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조금 주춤해졌지만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제가 산 금액의 3배나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서울지사로 돌아가기로 한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때였어요. 저를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여태까지의 기다림과 시간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지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5년이나 지사에서 지내다 보니 서울 본사로 돌아가는 게 엄두가 안 난다며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사에서도 거의 최고참 대우를 받으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직원이 몇 명인데 자기가 본사로 아무리 승진을 해서 돌아가봐야 본사에 인맥 하나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겠냐고 자신이 없다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내나 했는데 이어서 꺼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서울에 사놓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집을 정리하고 시부모님 댁까지 같이 정리해서 2집을 판 돈을 가지고 여기에 집 짓고 아예 뿌리를 내리자는 겁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이어지지가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은 서울집까지 정리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하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했습니다. 애초에 서울로 다시 가는 걸 조건으로 결혼한 거 아니었냐.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저도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나이 드신 어머니도 걱정이 되고 여태 여기서 지내면서 어머니가 우리 뒷바라지 해주셨으니 저도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느리 도리는 없는 형편에 달마다 40만 원씩 드리지 않았느냐. 솔직히 안 드려도 되는 돈이고 이깟 골방 하나로 달에 그 정도 받아가셨으면 어머님이 훨씬 이득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들이대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무조건 이제는 저희가 갚을 차례라고 어깃장을 부리더군요. 결혼 첫 해에 있었던 갈등을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 자체는 나름 재밌던 추억도 많고 좋았습니다만 남편이 했던 말도 지키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 더 길게 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남을 테면 혼자 남고 당신 어머니도 모시고 싶으면 혼자서 실컷 모시라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숙이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제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하면서 수긍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 사놓은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익숙해진 지방지사에 그대로 머물면서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고 제 집을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시부모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뜻이었죠. 계획 자체는 그럴싸해 보였지만 알아보려면 똑바로 알아봤어야지 항상 마무리가 부족했던 남편의 단점이 여기서 빛을 발하더군요. 남편은 계획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계획과는 다르게 저의 편을 들어줬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제 집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잔금까지 치르고 끝나버린 저희 집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남편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편은 그 집에 대한 어떠한 청구권도 가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을 따라 타지까지 내려가면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며 남편과 맞벌이 생활을 하며 다달이 어머님께 월세를 주고 있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말인즉슨 남편이 여태껏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왔던 월급에 대해 어머님께 월세를 드리고 있던 사실의 근거에 공동의 재산 증식을 위해 제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받게 되면서 남편이 모은 돈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을 구실 삼아 제 집을 재산 분할받으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역으로 여태까지 남편이 모은 돈의 45%를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야 남편은 제게 잘못했다고 애초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대로 서울로 돌아가자, 가서 우리 집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더군요. 미안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시던 초심이 있지 않으시고 저한테 얼마 안 되는 푼돈 뜯어내려고 하시기보다 정말 저희가 돈을 모아서 잘 되기만을 바라셨었다면 적어도 당신 아들이 여태 모아놓은 돈까지 뜯길 구실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욕심을 나쁘게 부린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도 이혼녀 딱지가 붙게 되었지만 적어도 저는 몇 배나 오르고 재개발을 기다리는 집 하나 건지고 남편이 번 돈으로 보상까지 받았으니 지옥문턱에서 겨우 빠져나와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두 번을 없을 복을 놓친 걸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